연습 문제를 이번 시간에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GS가 저렇게 주어져 있고요. 저랬을 때 KP, KV, KA를 구하라. 포지션 에러 컨스탄트, 벨로시티 에러 컨스탄트, 액셀러레이션 에러 컨스탄트를 구하라. 그 다음에 S분의 1은 1t, 그러니까 유닛 스텝이죠. S제곱분의 1은 TUT. 램프 S 3승분의 1은 2분의 t제곱 파라볼라죠. 자, 그거란데요. 뭐 이거 자체는 문제에 뭐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보시면 자, 지금 리미트 s는 0으로 갈 때 s제곱 요거를 구하는 게 kp, kv, k k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가 0으로 가면 앞에 거는 무한대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유닛 스텝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0, 유닛 램프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0, 파라볼라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뭐 끝났습니다. 뭐 제가 쓴 것보다야 뭐 답을 좀 더 정성스럽게 쓰셔야 되겠지만 이게 끝났고요. 우리는 뭐 좀 연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한번 이거에 각각에 대해서 진짜 이런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컴퓨터가 그리는 거죠. 자, 그러려면 우선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야 되겠죠.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려면 이렇게 되고요. S3승 2S제곱. 이거 숫자도 뭐 간단하네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간단한 숫자들 갖고서 해서 그렇지 이게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과거 이 숫자들이 이렇게 예쁘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뭐 1.37에 10의 마이너스 3승 뭐 이런 것들 잔뜩 적혀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런 걸 계산하기 없이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고, 그 다음에 소수만 할 수 있는 일이었겠죠. 그렇죠? 지금하고 다르게. 이거는 앞에 있는 비디오에 했었던 건데요.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하죠. 자, 이건 지우면 되고, 분자는 2, 1, 분모는 1, 2, 2, 1. 됐고, 이건 지우시면 되고, 자, 됐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ESS하고 빼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심리학하셨지만 이제 뭐 0으로 가는 거죠. 스테디 스테이트 ESS 하면 안 되는 에러를 해야 되네요. 저게 이제 극한값이 ESS인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유닛 스텝에 대해서 이걸 보였다기보다 그냥 확인했고 정성적으로 확인했고 지금 유닛 램프에 대해서 한 거죠. 잘 쫓아가고 있고 요게 에러도 0으로 수렴하는 거를 대략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램프에 대해서 해보시면요. 파라볼라에 대해서 해보시면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2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일이 너무 약해서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 위에 두 개를 인풋과 아웃풋을 안 그린 방법도 있고요. 뭐 그거의 방법도 괜찮고요. 그냥 y 리밋을 뭐 그냥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로 할까요? 자, 요만큼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로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데피니션을 외웠냐 수준의 문제인데요. 뭐 데피니션을 외웠냐 수준의 문제라는데 그래도 한번 요걸 풀고 플러스 알파로 한번 실제로 그려봤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네거티브 유니티,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더한다는 얘기죠. 저기에 이제 뒤에 오픈 루프 저거를 이제 네거티브 유니티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시스템 타입을 결정하라. 시스템 타입은 어떻게 되죠? S의 개수가 분모에서 S의 개수가 없죠? 타입 0이죠. 지금 어 컨트롤러가 없이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그건 거고, 컨트롤러가 이게 들어간 뭐 지금한테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에러 컨스탄트, 그러니까 뭐 포지션 에러 컨스탄트, velocity 에러 컨스탄트, 그 다음에 acceleration 에러 컨스탄트 구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닛 스텝 리스판스의 스테디 스테이트, 스테디 스테이트라 좀 아주 제가 좀 애매하게 썼네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구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P, KI, KD는 저렇게 주어져 있고 P 컨트롤러, PD, PID 쓸 때 아유 다 따로따로 해야 되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A, B, C 한 번에 풀어도 되고 따로따로 풀어도 되는데 우리 뭐 따로따로 풀어보죠, 연습 삼아서. 이렇게 되고요. P 컨트롤만 쓰는 경우죠. 여기 이제 트랜스퍼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은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KP, KV, KA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리미트 S는 0으로 갈 때 이거죠. 여기서는 참 대문자 KP입니다. 대문자 KP.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게 되네요. 문제에서 이거 얼마라고 줬죠? 문제에서 얘를 19라고 줬네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KP가 포지션 에러 컨스탄트가 19니까 velocity 에러 컨스탄트 얼마가 될까요? 뭐 0이 되겠죠. acceleration, 그러니까 S를 곱해가지고 0으로 보내는 거니까요. 얘도 0으로 되겠죠. 그래서 컨스탄트를 다 구했고요. 유닛 스텝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이거죠. 그래서 20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했어야 되겠지만 A번 문제에 대한 대답은 이게 대강 이렇게 되고요. B번 문제에 대해서도 뭐 해보면 B번 문제가 DS가 KP 더하기 KDS죠. 이번에는 포지션 에러 컨스탄트부터 구해볼까요? 자, 이거니까요. 극한을 취하면 당연히 KP가 나오겠고 19분의 1. KV, KA는 둘 다 0이 나오겠죠. 따라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유닛 램프에 대한 유닛 스텝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유닛 스텝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이거가 되겠죠.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셔야 되는데 자, 뭐 이게 뭐 제대로 했는지는 이따 확인해 보면 되겠죠. 지금 뭐 사실 문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난 거고요. 진짜 요거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20분의 1이 되는지 좀 이따 확인해 보면 되고요. 자, 리미트 자, S0으로 보내게 되면
뭐 KI가 0이 아니라면 무한대겠죠? KI가 0이 아니라면 무한대겠죠? 무한대. 그래서 KP, KV, KA.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KI가 되겠네요. KI.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죠? KI가 9.5라고 했죠. 9.5. velocity constant는 9.5가 될 거고 KA는 따라서 0이 되겠네요. 따라서 유닛 스텝 인풋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0이네요. 자, 이거는 정리해서 쓰기가 조금 귀찮죠? 자, 이게 좀 귀찮으니까요. 뭐 여러분 뭐 손으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기계를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넘파이, 심파이 있으면 심파이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뭐 제가 우선 편한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플랜트 GS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S는 이렇게 되고 트랜스퍼 펑션은 여러분 이건 그냥 계산기로 정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여러분도 손으로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무료로 계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심파일 익혀서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뭐 그냥 제가 계산기를 썼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KP는 얼마죠? KP는 문제에 쓴 거 19, KI는 9.5, KD는 4. 제가 마지막에 KP, KI, KD를 다 넣어서 식을 썼으니까 그 식에다가 사용하되 KI랑 KD의 개수를 0으로 놓으면 우리가 A번 문제가 되겠죠. A번 문제가. 자, 이건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요 분자는 아까 계산한 거로부터 KD, KP, KI. 그러면 5, KD, 6, KP, 여기 1, KI. 아까 계산한 거랑 봤을 때 맞나요? 자, 뭘 잘못했네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KI를 제가 0으로 넣었는데 지금 이렇게 0으로 넣으니까 이게 지금 쓸데없이 뒤에 0이 하나씩 더 붙은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좀 나아지려나? 그것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KI가 0으로 돼서 이렇게 쓸데없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러면 이러면 해결이 될까요? 문제가 좀 생각보다 심각하네. 뭐가 잘못된 거죠? 잠깐만요. 이거까지 KD, 이거까지 이렇게. 좀 뭐가 잘못됐네요. 제가 이거를 실행 안 시켰나요? 분자 5. 여기에 콤마가 살아 있었네요. 그렇네요. 네. 자. 그래서 뭐 지금 이게 지금 문제에서 예측하기를 20분의 1이었으니까 x 값은 0하고 30하고 y 값은 20분의 1, 0.05, 0.05로 해서 라벨 이게 이제 20분의 1 선인데요. 예, 수렴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러면 잠시만요. 이래도 돼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저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0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결과는 나왔지만 피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그러면 이쪽에 0이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불만은 없네요. 뒤에 0 넣는데 앞에 최고 차수를 0으로 넣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하는 거네요. 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문제가 KD가 들어간 건가요? KD가 들어간 거네요. KD는 그대로 두고 KD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고 요것만 바꾸면 되나요? KD. 뭐 이제 여기서 뭐 너무 큰 의미를 찾지 마시고 그냥 계산해서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거를 제가 좀 기계한테 시켜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자, 이 경우도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20분의 1로 수렴을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KI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KI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번에는 0으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0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램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램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KV가 9.5였으니까 얘는 1 나누기 9.5로 수렴을 해야 되겠네요. 자, 더 줄일까요? 자, 네, 1 나누기 9.5니까요. 1 나누기 9.5 하겠습니다. 1 나누기 9.5로 수렴을 하는지. 네,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램프 입력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제가 아까 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 계산할 때 제가 여기 KP를 빠뜨렸죠? KP를 빠뜨렸네. KP. 자, 이 부분 수정했습니다. 제가 대소문자를 아주 잘 구별해서 쓴 건 아니라서요. 좀 그런 거 고려하셔서 문맥이 맞도록 잘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을 했고요. 특별히 이슈는 없죠. 이것도 뭐 계산이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만 푼다면 계산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괜히 이제 저처럼 뭐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그러면 좀 계산이 조금 귀찮아지죠. 그렇죠? 어찌됐든 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서 스텝 인풋에 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0임을 보여라. 자, 보면 컨트롤러가 S분의 1이 있네요. S분의 1이 있으니까 뭐 A가 0이 아니라면 S분의 1이 있으니까
인테그레이트 pi 제어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를 결정하는데 오버슈트가 어떻게 되고 세트링 타임이 어떻게 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다이나믹 리스판스 우리가 챕터 3에서 했던 내용하고 당연히 연결이 되겠네요. 자, 우선 1번부터 풀어볼까요? 1번. 리미트 s는 0으로 갈 때 kv를 구하는 거죠. 자, 이걸 구하는 거죠. s가 0으로 가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a가 0이 아니라면 그냥 발산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유닛 스텝에 대한 에러, 스테이트 에러는 0이 되네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다이나믹 모어에 대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긴 구해야 되겠네요. 트랜스퍼 펑션은 자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네, 트랜스퍼 펑션. 요즘 약간 주제에서 벗어나긴 하는데요. 우리가 이거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이걸 써서 했었던 거죠. s, ys. 그렇죠? 이거 써서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건 거죠. 그러니까 ys가 s분의 1 유닛 스텝을 넣었을 때의 출력이라는 게 s분의 1 곱하기 ts니까요. 그래서 ts의 극한값 s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생각해보면 1인 거죠.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뭐 사실 꼭 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근데 검사한 측면이라든지 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게 yt의 극한값이 1이 되니까 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0이 나온 것은 뭐 굉장히 자연스럽고 맞는 결과인 거죠. 두 번째, K를 고르는데 스텝 인풋에 대해서 오버슈트가 5%, 그 다음에 스트링 타임은 얼마라고 했죠? 스트링 타임은 1초가 되도록 해라. 우선 이걸 푸셔야 되죠. 2의 마이너스 파이 제타 얘가 0.05가 되는 거죠. 5%니까. 그래서 제타를 뭐 계산기 쓰든지 뭘 해서 구하시면 0.69가 나올 겁니다. 예, 뭐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뭐 그렇게 넣으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 이 얘가 4.6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나누기 4.61이어야 되니까요. 여기 2분의 3 플러스 k인 거고 오메가 n의 제곱은 ka인 거고 지금 뭐 풀기 위한 거리를 다 모아봤습니다. 자, 이건 두는 게 좋겠죠? 두는 게 좋을 거고 나머지는 지우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5%라고 그러면 사실 등호를 써서 풀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타가 0.69 이게 이제 부등식이 되는 거지. 이걸 뭐 등호를 써서 풀면 되는 건 아니죠.
제타가 0.69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세트링 타임도 사실은 그러니까 4.6 나누기 시그마가 이거보다 짧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타 오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빨리 푸실 때는 등호로 놓고 풀어서 그 경계에 있는 값을 하나를 구하실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항상 부등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K랑 A를 구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제가 잘못 썼네요. 이게 지금 얘가 이건 거고 얘가 4.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부등식으로 바로 풀기가 쉽지가 않네요. 경계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4.6 곱하기 K, 여기서 K는 9.2, 6.2 여기 성립을 하게 되는 거고, 제가 원래 계획은 이거를 존재하는 데를 그림으로 그릴 생각이었는데 그거는 상당히 머리가 아프네요. 그래서 우선 피저블한 점을 찾는 데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K는 6.2를 넣게 되면 제타 오메가 n이 4.6이 되고 제타도 0.9로 놓고 본다면 딱 경계에 있는 거 찾는 거죠. 경계에 있는 걸 해가지고 다 성립 안 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경계에 있는 걸 찾는 건데 4.6 나누기 0.69 4.6 나누기 0.69 6.7이네요. 6.7 오메가 n은 6.7 오메가 n의 제곱 나누기 6.7의 제곱 나누기 6.2는 7.24 지금 그냥 이 부등식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 건데 등식으로 넣어서 푸는 건데요. 한번 자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건 참 기계가 있으면 참 편하죠. 예전 같은 경우 맞는지 틀리는지 몇 번을 검사를 하고 뭐 이래야지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뭐 그려보면 뭐 100%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강 답이 나오는 거니까요. K는 우리가 구한 K는 6.2 A는 7.24 고 분자는 KK K 분모는 1, 3 플러스 K 곱하기 A. 자, 그래서 이걸 갖고서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스텝 인풋에 대해서 5% 1초. 자, 그래서 스텝 인풋이면 요거 지우면 되죠. 뭐 심각하게 잘못됐네요. 자, 우선 봤을 때 아웃풋이 지금 너무 작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식을 잘못 썼네요. KA가 돼야 되네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필요가 없고, 자, 이제 뭐 비슷하게 나왔네요.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볼륨력을 좀 줄이고,
대략 1.1까지 올라가는 것 같네. 1.1까지 올라가면 지금 5%를 저희가 못 맞춘 거죠. 뭐 세틀링 타임은 대강 맞췄는데 지금 1.1이니까 지금 오버슈트를 못 맞췄네요. 그러니까 이거의 원인이 지금 오버슈트가 10%쯤 되는데 이거의 원인이 우리가 뭘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계산에서든 오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분자에 0이 있는 그러니까 폴이 있는 게 문제였는지 분자에 0이 있는 그러니까 제로가 있는 게 문제였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확인해 보려면 이걸 지우고 해보면 되겠죠. 여기 이제 원래 우리 공식대로인 건데 이대로 해서 제대로 나오면 공식은 제대로 쓴 거죠. 제대로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생긴 문제는 제로 때문에 생긴 거네. 이것도 이제 그 앞에 비디오에서 풀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제로를 무시하고 풀면 이 댐핑이 좀 더 세지네요. 자, 그럼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메가 n을 조금 크게 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A를 키우면 될까요? A를. 저도 지금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부등식으로 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A를 줄이는 게 낫네요. 뭐 이러면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네요. 너무 만족시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역을 도시하는 게 제 생각에는 지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역을 도시할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아한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컴퓨터를 써서 우아하지 않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빨리 처리하고 싶을 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뭐 우아하지 않은 방법이라 뭐냐 하면요. K를 그냥 K를 이것도 뭐 한 1000등분 하고 A도 한 1000등분 하기 너무 많네. 100만인데 그럼 100등분 하고 A도 100등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K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대략 0부터 10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저 나온 값에다가 0.1 곱하면 0부터 10까지 나오겠죠. A도 양수여야 되니까요. A도 0부터 10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 A를 하고는 자 만족해야 될 조건이 뭐였죠? 그러니까 점들 대입해가지고 막 점을 찍어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아하지 못한 방법이죠. 자, 우선 K 더하기 3 나누기 2가 if 여러분 뭐 테스트 삼아서 이렇게 하신 건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신 다음에 뭔가 좀 그러니까 그 인사이트를 얻으신 다음에는 좀 우아하게 다시 바꾸셔야 되겠죠. 우아하다기보다는 이피션트하게. 자 보시면 우선 어떻게 했냐 하면 자 K 값을 넣어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 K 플러스 3이 나누기 2가 4.6보다 작아야 된다를 어기면 세팅링 타임이 길어지는 거죠. 뭐 패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K를 되는 거고 K 값이 밸리드 하다면 A 값을 계산하고는 이게 오메가 n의 제곱이죠. A 곱하기 K. 그러니까 이게 스퀘어 루트가 오메가 n인 거고 그렇죠? 오메가 n인 거고 K 플러스 3 따져도 잘 생각해 보세요. K 플러스 3 나누기 2 나누기 오메가 n이 만약에 이게 0.69보다 작으면 또 컨티뉴죠. 이게 아닌 거죠. 이걸 다 통과해서 나오면 플랫 AK 위치에 X축 K라고 하겠습니다. K A에 점을 하나 그리겠다.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디바이드 바이 0이 떴네요. 오메가 n이 0이 될 수도 있군요.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색깔까지 안 정해줘서 이렇게 된 거네. 뭐 그냥 프랙티컬하게 상관없으니까 이제 작은 숫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만 개의 점을 찍는 거고 특히 뭐 만 개의 점을 그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 보면 K는 A는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A 범위 좀 더 늘리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이렇게 할까요? 좀 이로 하고 플롯 X 리밋은 0부터 10.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역을 수학적으로 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계산을 못 하겠으니까 그냥 점 넣어서 되는지 찍어 보겠다 작전으로 간 거고요. K는 6.25 그 경계선이 맞고 A는 요거를 한번 넣었더니 폴 때문에 잘 안 된 거였죠. 폴 때문에 잘 안 된 거였죠. 폴 때문이 아니라 고려하지 않은 제로 때문에 잘 안 된 거였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온 거죠? K는 6.2, A는 5.24. 여기서 여기로 갔더니 좀 나아진 거고 아니면 요 정도에 안전하게 요 정도에 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K는 6 정도 하고 66 해볼까요? K도 6, A도 6. 그러면 요 그림상으로 요쪽이 이제 가능한 영역인데 가능하면 이쪽 경계에 있는 게 뭐 안전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 안쪽으로 들어온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66 넣어볼까요? 66. 세트링 타임이 1초에 괜찮은 것 같고 조금 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제로가 있어서 발생한 거니까요. 이게 뭐 어느 정도는 경험적으로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이고 2.1 요게 오버했네요.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세트링 타임 쪽인 거고 좀 더 내려볼까요? 3.5A를 4까지 내려볼까요? 너무 내렸네요. 아까 얼마였죠? 6.5 정도. 네, 그럼 이제 문제 조건을 이게 1%가 되는지도 있는데 또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는 그냥 이렇게 특별한 목적 없이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걸 너무 익숙해지는데 시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익숙해지는데 뭐 대강 만족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더 정밀하게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요게 영역이고 이제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거를 이제 우리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로 확인하시면 이게 답이 대강 이런 꼴이구나라고 아시면 이제 어널리틱하게 풀어보실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일반적으로 문제가 주어지면 이렇게 영역을 그려라는 거는 좀 지난번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쉬우니까 영역을 그려라고 낸 거고 이렇게 복잡한 경우는 영역을 그리라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문제 나올 수도 있지만 A랑 K를 결정해라라는 거고 그리고 A, K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무한히 많죠. 영역에 있는 것들 다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가능하면 이제 경계 쪽에 있는 걸 선호하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가격이 싼 쪽이니까. 그렇다고 경계 쪽에 있는 게 다 좋으냐? 그러면 이제 뭐 제로가 들어갔든지 에디셔널 폴이 있으면 그게 이제 달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정밀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강 개념적으로 이 정도여야 된다라고 정하고 그리고 그게 맞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되겠습니다.